원장님, 코 수술에 이런 증상 있으면 병원을 가야 한다? 고. 아니면 그냥 있어도 된다? 스탑으로 대답해주세요. 코가 갑자기 아프다. 고. 코가 갑자기 붓는다. 병원 가봐야죠. 고. 코끝이 빨개지고 열감이 느껴진다. 열감까지 느껴지면은 이거 거의 뭐 염증일 수도 있거든요. 당연히 고. 코끝에서 고름이 나온다. 아, 이거 심각해졌죠. 빠르게 가셔야 됩니다. 고. 코에서 꼬릿꼬릿한 냄새가 난다. 이거는 흔히 그럴 수 있는데 그래도 걱정되면은 고. 그럼 다 고인 건가요? 그럼요, 당연하죠. 뭔가 수술 후에 평소 느꼈던 것과 다른 점이 느껴지면 그냥 빠르게 병원 가보세요. 안녕하세요. DI 성형외과 정현희 원장입니다. 코 수술 후에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수술 후 나타나게 되는 여러 가지 증상에 대한 불안감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이거 정상회복이에요? 아니면은 뭐 혹시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시죠. 걱정되시는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너무 놀라서 당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회복 과정도 일종의 염증 반응이기 때문에 붓기나 붉어짐, 통증과 같은 염증과 비슷한 증상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증상들은 실제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염증과 구분을 해서 판단해야 되는데 사실 환자분께서 스스로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점 관련돼서 어느 정도 기준을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주의하셔야 될 점 하나가 있어요. 먼저 말씀드리자면 명확하지 않다면 정답은 무조건 수술받은 병원에 찾아가서 수술하신 선생님께 직접 진료를 받는 것이죠. 이 점 명심하길 바라면서 수술 후 나타날 수 있는 변화 중에서 그냥 지나가도 되는 증상과 반드시 병원 확인이 필요한 증상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남성분들이 많이 그러시는데 생각보다 눈에 띄는 큰 문제 소견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괜찮겠거니 뭐 좋아지겠거니 이러면서 견디시는 거예요. 외모에 좀 더 민감하신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조금만 문제 있어도 병원으로 연락을 주시고 내원에서 진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많거든요. 그리고 혹은 요즘에 AI가 계속 발전하다 보니까 인터넷에서 물어본 내용만 가지고 대처하다가 병원에 방문해서 적극적으로 치료받아야 되는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있어요. 따라서 걱정이 되는 증상이 있다면 본인 혼자 판단하는 것보다 무조건 병원을 찾으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친구한테도 물어보지 마시고 인터넷, AI한테도 물어보지 마시고 가급적이면은 수술 받으신 병원에 예약을 잡고 한번 가보세요. 코 수술하게 되면 붓기는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환자분에 따라서 심하게 생기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거의 수술 안 한 것처럼 적은 붓기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의사의 술기나 환자분의 수술 종류에 따라서 붓기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보다 환자분의 조직 특성이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수술 후 생기는 붓기는 일반적으로 시간이 경과하면서 점차 빠지게 되기 때문에 좋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수술 후 하루 이틀쯤까지 점점 더 붓다가 붓기가 가장 심해지는 때가 생기고 그 이후로부터는 빠르게 빠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런 붓기가 점점 좋아지기보다는 오히려 점점 악화되죠. 출혈이 생기거나 염증이 발생한 경우에는 붓기가 이렇게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더 심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출혈이 생긴 경우 수술한 박리 공간 안에 피가 차면서 혈종을 만들고 그 혈종에서 섬유조직 반응을 보이게 되는데 흔하게 혈종이 생기는 부위는 미간 부위와 비중격 부위입니다. 해당 부위가 갑자기 볼륨이 생기면서 이마와 콧대가 이어진 느낌이 날 정도로 붓기가 발생한다거나 비중격이 통통하게 부어올라서 숨쉬기 불편하다면 붓기인지 혈종인지를 반드시 구분해 줘야 됩니다. 빠르게 조치를 취할수록 문제 가능성을 최소화시킬 수 있겠죠. 코 수술을 하게 되면 수술 부위를 전반적으로 박리하게 되고 코끝을 높이게 되면서 코끝에 압박되는 힘이 가해지는 긴장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코끝의 혈류를 줄어들게 만듭니다. 회복 과정에서는 충분한 혈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모세혈관들이 확장되고 발달하면서 붉은 느낌이 나는 경우가 비교적 흔하죠. 만약 혈류가 적은 부위가 있다면 몸에서는 이런 작용을 더욱 활성화하려고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코 수술 후에 코끝이 붉어지는 분들이 종종 있고 코끝을 많이 높인 분들은 이런 현상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염증으로 인해서 코가 빨개진 거라면 붉은 느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붓기와 통증이 동반되면서 좀 더 진한 붉은색으로 여러 증상들이 눈에 띄게 심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다른 증상이 없이 붉은 느낌만 가볍게 난다면 이는 회복 과정에서의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간혹 코 수술하고 수술한 부위를 조심한다고 코를 전혀 닦지 않아서 코끝에 모공이 막히고 뾰루지가 생겨서 코끝에 붉은 기운이 살짝 도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코의 염증으로 의심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겠죠. 이 경우에는 조심스럽게 모공 관리를 하면서 항생제와 같은 약물을 함께 복용해서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뾰루지가 심해져서 농포까지 만들게 되면 제거해야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병원에서 안전한 방법으로 잘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대로 뾰루지를 직접 짠다거나 하는 대처를 해서 염증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수술하고 나서 코가 아픈 건 어찌 보면 당연하죠. 수술하면서 조직이 손상되기 때문에 찌르는 듯한 통증이 발생할 수도 있고 무리하게 통증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런 대부분의 통증과 불편함은 항생제와 함께 복용하는 진통소염제로도 어느 정도 조절이 되고 조직이 회복돼 가면서 점점 줄어들어서 며칠만 지나도 생각보다 견딜 만한 가벼운 통증으로 바뀌게 됩니다. 만약 이러한 통증이 점점 심해진다거나 근처 다른 부위로 퍼져나가게 된다면 이는 염증의 증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악화되어 가는 양상을 보이게 되면 반드시 서둘러서 수술받은 병원에 내원해서 적극적인 진료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코끝에 여드름 같은 병변이 생기면서 아무리 약을 먹어도 좋아지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이 점 역시 빠르게 진료를 보셔야 되는 점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기준은 콧대에 보형물을 삽입하였는가입니다. 보형물은 이물질이기 때문에 이물 반응 과정에서 주위로 이동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코끝 방향으로 이동하게 되면 코끝 피부를 자극하게 되는데 이때 여드름과 같은 비슷한 형태의 병변이 발생하게 되고 아무리 약을 복용해도 좋아지지가 않습니다. 만약 부적절한 대처로 여드름이라고 생각하고 코끝을 짠다거나 추가적인 자극을 가하게 된다면 최악의 경우 보형물의 자극으로 인해서 얇아진 해당 부위를 통해서 보형물이 돌출돼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만약 보형물이 외부로 오픈되어 버린다면 이는 코 내부에 염증이 파급되었다고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술적으로 상당히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증상을 보이는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에 내원해서 보형물이 외부로 노출되기 전에 빠르게 보형물의 위치를 조정하거나 보형물을 자가주직으로 교체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수술을 받고 나면 조직이 자극돼서 일정 기간 동안은 콧물이나 코막힘 같은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코딱지도 많이 끼고 부비동염이 동반돼서 누런 콧물이 나오는 등의 여러 증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자극 증상은 시간이 지나서 조직이 성숙되면서 점차 좋아지게 되고 수술 부위가 충분히 아문 뒤에는 코 세척을 통해서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부비동염의 경우 부비동 안에 농을 잘 배액하거나 세척하고 항생제 치료를 병행해서 치료할 수 있죠. 다만 코의 깊은 공간이 아닌 보형물이 들어가 있는 근처 윗공간, 예를 들면 피부 혹은 절개선 부위 그리고 코 안의 점막 공간 중에서 보형물과 인접한 상방의 구석 공간에서 진물이 배어나오거나 누런 농이 나온다면 이건 보형물의 염증을 의심할 수 있는 소견입니다. 빠르게 병원에 내원해서 진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죠. 수술받고 나서 코 안에서 평소에 안 나던 꼬릿한 냄새가 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게 혹시 염증이 아닌지 물어보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사실 코 수술하고 나면 코 안에 점막이 자극돼서 일시적으로 분비물이 많아지고 그런 분비물들이 눌러붙어서 딱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꼬릿꼬릿한 냄새가 느껴질 수 있죠. 그리고 평소 같았으면 코를 푼다거나 코 안을 닦아내서 세척을 할 수 있는데 코 수술한 뒤에는 이런 행동을 금지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기능 수술을 하신 분 중에서 평소에 코 기능 문제로 냄새를 잘 못 맡다가 안쪽에 공간이 확보되면서 냄새가 느껴지면서 비로소 이런 냄새를 쉽게 느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기도 하죠. 이런 경우에는 점막이 충분히 회복된 다음에 코 세척을 하게 되면 그 증상이 대부분 사라지게 됩니다. 만약에 염증이라서 진물이나 농이 나오면서 이런 분비물이 코딱지처럼 코 안에 위치하면서 이상한 냄새를 만들 수도 있는데 심한 경우에는 주위 사람이 그 냄새를 느끼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증상이 심하면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혹시라도 모를 염증 소견에 대해서 확실하게 확인하고 대처하기 위해서 직접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염증이 생겼다면 가장 중요한 약물 치료는 항생제를 복용하는 것입니다. 간혹 타이레놀과 같은 진통소염제가 치료약이라고 생각하면서 집에서 자가로 약물을 복용하시면서 치료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항생제는 병원에서 처방을 통해서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가까운 병원이라도 내원해서 항생제 처방을 받아서 복용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이렇게 단순히 약물로 치료가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보형물을 제거하는 등의 수술적인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구분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죠. 보형물의 제거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아무리 항생제를 복용해도 절대로 치유가 되지 않으니 수술 받으신 병원에서 동시에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코 자체는 외부 공기로부터 세균, 먼지와 같은 여러 가지 오염물질들이 드나드는 공간이기 때문에 감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나 세균이 침입하기 쉽습니다. 수술을 하게 되면 이런 침입을 보호해주는 점막 장벽이 망가지게 되기 때문에 이런 감염이 쉽게 발생할 수 있으며 내부에 이식물이나 보형물이 삽입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발생한 염증이 쉽게 퍼져나가기도 하고 항생제 치료를 해도 잘 듣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염증의 발생 빈도도 종종 있고 그 염증이 쉽게 잡히지도 않아서
많아서 큰 문제로 이어지기도 하기 때문이죠. 사실 코 수술뿐만 아니라 모든 수술에서는 이런 염증의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죠. 수술 후에 스트레스, 흡연, 음주 등은 혈류를 방해해서 조직 생착률도 떨어뜨리고 면역을 줄여서 염증 가능성을 높이게 됩니다. 따라서 많은 병원에서 절대 하지 말라고 설명드리는 것 중 하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동안 일상에서 벗어나서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환자분께서는 흔히들 빠른 시기에 흡연과 음주를 하시기도 하고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 처해지기도 하죠. 사실 저도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는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면서 그게 참 쉽지 않다는 거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좀 더 빠른 일상생활을 하려다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 그 일상생활의 시기가 훨씬 늦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 코에 반복적인 자극을 가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생착 과정에 있는 조직을 자극하게 되면 생착률을 떨어뜨릴 수도 있고 조직 반응을 유발해서 변형을 발생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그와 별개로 주의하셔야 되는 점 중에 하나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터넷 정보보다 본인의 상태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본인 스스로이며 인터넷 정보보다 본인의 수술 내용 그리고 예상되는 변화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수술을 집도한 성형외과 선생님입니다.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싶으면 절대로 미루거나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수술받은 병원에 직접 진료를 통해서 확인받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 증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치료가 필요한 염증 초기 증상인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너무 예민하게 스트레스 받지는 마시되 그렇다고 너무 방심하지도 말고 안전하게 관리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는 DI 성형외과 전문의 정인혜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